2024-10-16. 경제 생각. 기회는 생각하는 것만큼 일찍 오지 않고 위기는 보이는 것보다는 빨리 온다. 한국은행에서 10월 14일자 기준금리를 0.25% 낮추었습니다. 유명 유튜버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나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인하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아주 기도를 했죠? 하는 이창드래곤 용 님께서 금리를 미국처럼 0.5나 0.25로 낮추면 지금까지의 손실을 싹 다 회복하고 피가 붙는 시장이 펼쳐질 것이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내고 일가 친척들의 알토란 같은 장판 밑에 있는 5만 원까지 싹 다 긁어 모아서 부동산과 주식물 타기를 해야 한다규. 기회는 머뭇거리다가는 벼락거지가 되는 거야, 알았지? 제 주변에는 아직 이런 분들은 없으나 유튜브나 언론에서는 아주 가관입니다. 마치 기준금리를 낮추면 당장 주식이나 부동산이 회복되고 다시 황소, 볼, 시장이 열릴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팬데믹 때 미국과 전 세계에서 기준금리를 내려 돈을 푸니 자산시장이 크게 올랐으니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도마뱀의 뇌처럼 단순히 배고프면 먹고 쥐약인지도 모르고 먹는 것이죠. 단편적인 생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자산시장이 특히 부동산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는 단순한 더하기 빼기의 공식으로 보며 아주 기도를 했죠. 투자가 더하기 빼기만 적용해서 공식처럼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투자는 간단한 공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대중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도 하며 아주 사소한 사건이나 원인으로 불규칙적으로 예상을 절대 할 수 없다고 말이죠. 단순히 금리를 내린다고 자산시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금리를 내리는 것은 그동안의 금리 인상과 동결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잡는 것이지만 경기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 일단 금리를 내려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되려 경기는 살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0.5% 피로 내리지 않고 0.24% 피만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주식 상승만 말하는 언론과 유명 유튜버들은 0.5% 피로 낮추지 않아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국은행을 원망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10억 이상을 아무런 계획 없이 단순히 강남 불패야 그러니 10년 뒤면 100억 되는 거야 라는 영끌족들의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것입니다. 왜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대출금리는 오르냐? 이러는 사람이 분명 영끌들에게서 한탄하는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기준금리는 내렸으나 은행은 은행의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출자들에게 가산금리를 더 붙여 자본을 더 확충하는 것입니다. 단지 대출을 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금리를 올릴 수 없죠. 단 한 가지 예금이자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금도 원화로 하지 마시고 달러로 하시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내드리는 분들 중에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오손가락 안에 들면 개별 통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뜬금없이 인간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난리 중이 AI에게 권한을 주면 기계가 자동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는 인간보다 계산 능력이나 광범위한 정보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인간보다 월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리와 체계화로는 평균적인 것 답밖에 알 수 없죠. 진짜 AI가 경제를 지배하면 이게 바로 유토피아가 아니고 전체주의인 디스토피아가 되는 세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은 AI가 못하고 인간이기에 창의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죠. 이번에 금리 인상은 정부의 압박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금리 결정을 AI가 하는 게 낫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것은 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경제는 인간과 함께 하는 것이지 AI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는 금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환율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의 변수, 외국의 변수 등 다양한 기제가 작동한다고 봐야 합니다.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었죠. 채권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아닙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계 자본이 500억 달러가 넘게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외국 달러가 들어오니 우리나라 환율은 내려가야 하는데 웬일로 되려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가 들어오면 원화 가치가 올라 환율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은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장은 주식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시장 규모가 큰 석유시장, 환율시장, 금, 은, 아연 등 금속시장, 일명 상품시장, 곡물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장들의 거래를 기축통화인 달러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요. 채권도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주식도 지금 사는 게 아닌데 단순히 채권 시장이 국제시장에 편입되었다고 흥분하면 다시 한번 낚이는 것이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현재 금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 금거래소 등 인터넷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현물금을 사려면 서울 명동에서 금을 파는 도매상을 찾아가서 사고 파는 것이 가장 수수료가 쌉니다. 어설프게 인터넷이 싸다고 사지 마시고 발품을 팔아 사시기 바랍니다. 금이 왜 뛰느냐? 그건 시장의 생각이 더 이상의 달러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보다 은이 월등히 오를 기회가 많지만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ETF로 된 상품을 사는 것보다는 실물 금은을 반드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달러로 금태환, 바꿔줌을 달러로 했지만 1970년 이후로 금을 바탕에 두고 달러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도 달러 패권과 영향이 있지만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유통보다 달러를 유통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패권 국가와 여러 국가들이 자국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에 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였지만 중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인터넷 금이라고 떠버리는 비트코인, 리플 등 각종 코인을 절대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코인은 위험 상품이니 저는 안 합니다. 오늘도 좋은 글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완벽한 선택이란 없어요. 선택을 옳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광고인 박웅현. 이처럼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투자는 없습니다. 투자한 결과를 옳다르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